TSOC 갔다 와서 제가 가서 느꼈던 거랑 그 다음에 또 봤던 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그냥 TSOC에 어떻게 하는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 보면서 제가 우리 병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이런 건 좀 따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것들을 좀 정리를 따로 해놔서 그런 것까지 좀 발표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벤치마킹 하는 식으로 돼버렸긴 한데, 그래도 좀 배울 점도 많았어가지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약간 이것도 일본 사람들이 그냥 좀 특성인 것 같긴 한데, 좀 CS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거의가 아니라 그냥 계속 끊임없이 환자가 계속 있고, 또 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대기를 한 쭉 꽉 차 있을 정도로 대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의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한 9시 반부터 치료가 시작돼서 8시에서 7시 반? 뭐 그 정도 끝난다고 하는데, 그럼 거의 한 11시간 정도, 점심시간 1시간 반을 제외한 시간, 10시간, 대충 10시간 정도를 계속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표정이 굉장히 좋아요. 일단 뭐 일할 때는 좀 이렇게 진지하게 하더라도 환자를 상대할 때는 다 웃으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뭐 하다 보면 좀 힘든 일도 있고, 뭐 힘듦의 정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좀 저희도 최대한 그래도 환자들 만날 때는 웃으면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해봤고요. 다음에 이제 기계치료인데, 저희는 이제 보통 한국은 대부분 다 모달리티실이 있고, 뭐 도수치료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일본이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TSOC만 그런 건지는 제가 따로 여쭤보진 않았어요. 근데 기계치료실이 아예 없어요. 따로 기계치료실이 아예 없고, 그냥 모달리티실 있고, 죄송해요, 도수치료실이 이렇게 방이 아니라 그냥 베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운동하는 공간 따로 있고, 매트 쪽, 웨이트 쪽, 뭐 야구 공 던질 수 있는 쪽,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간 자체는 사실 저희보다 훨씬 적죠. 저희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치료사가 20명, 그 다음에 트레이너가 4명 이렇게 있는데, 그 총 24명에서 그거를 다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공장에서 작은 공간 내에서 다 하지만 퀄리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방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계 치료실이 따로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팩도 그냥 필요하면은 도수치료사가 하면서 동시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SC 조인트 좀 이렇게 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깨가 아프다 했으니까 어깨 쪽에는 아이스팩 대놓고 SC 조인트 치료하고,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좀 그것도 특이했고, 그래서 제가 장비는 따로 안 쓰냐 물어보니까, 일단 충격파 치료, 뭐 다른 치료 다 장비가 애초에 없고, 딱 장비 있는 게 간섭파 치료기, 그 다음에 초음파 치료기, 딱 2개 있어요. 근데 이 2개마저도 거의 안 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일본이 좀 이렇게 아무래도 좀 장인정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도수로 뭔가를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좀 여쭤보기는 좀 실례일 것 같아서 여쭤보진 않았지만, 그렇고 좀 특이했던 거는, 이제 저희로 치면, 이제 한국으로 치면 실장 같은 그런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 방에는 초음파 검사 장비가 있어요. 초음파 치료 장비 말고 검사 장비가 있어서 그분만 그거 검사 장비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쌤들은 쓰면 안 되냐 했더니, 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몰라서 안 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장비 쓰는 사람은 그분 한 분 쓴다 해서, 저희도 아까 이거를 제가 그래서 원장님한테 바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조원장이 말씀드리니까 우리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자. 그게 뭐 걸리는 게 없는지, 한국 법에는 또 따로 걸리는 게 없는지 확인 후에 괜찮으면 우리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자 해서. 근데 아직 저희는 사실 초음파 치료 장비 쓸 수 있는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원장님들께서 한번 그거를 좀 스터디 한번 해주시면 어떠실까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것도 저희도 배우면 또 찍어놓은 영상도 좀 같이 좀 참고해서 저희가 볼 수 있으니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일단 거기가 애초에 병원 이름부터가 스포츠다 보니까, 또 저희도 스포츠를 좀 메인으로 하려고 하는 병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스포츠에 대한 것도 좀 많이 보려고 했는데, 일단 대부분의 치료사가, 여자 불문, 남녀 불문, 대부분의 치료사가 운동을 잘 알려고 해요. 최소한. 그래서 그냥 매뉴얼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중간중간에 이제 환자 한 번 끝나고 한 2, 3분 정도 자기끼리 좀 얘기를 하는데, 계속 제가 뭐 무슨 얘기 하는지 정확히까지는 잘 몰라도 일본어로 대화하니까 그냥 뉘앙스 자체가,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좀 야구 공 던지는 거, 또 오버핸드 선수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계속 토의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그런 것도 봤을 때 애초에 그냥 그 정도 토의가 가능할 정도면은 어느 정도 전반적인 이해는 다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도 선수들이 오는데, 사실 선수들 오면 거의 다
전화 몽준쌤이나 지훈쌤이 다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쌤들도 최소한의 이해는 하고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종목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마다 좋아하는 종목만큼은 최소한 내가 좀 만약에 이런 선수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고, 물론 연습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이제 환자가 왔을 때 한번 받아도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일단 그 공간 자체가 공 던질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우리가 보통 이제 야구장에서는 18m잖아요. 18.44. 근데 거기는 그게 한 대략 제가 재보진 않았지만 대충 7m? 거의 이렇게 저기 마운드 있고 그 망 있고 거의 그냥 거의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 6, 7m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서 던지더라고요. 근데 던지는 걸 봤는데 제가 뭐 이렇게 구속을 재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던지니까 힘 빼고 던져도 한 100k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좀 빨랐어요, 봤을 때. 근데도 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작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고요, 저희끼리도.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좀 그렇게 저희도 한번 해보면, 여기서 그냥 치료하고 한 페이지 2 단계에서 끝나서 가는 게 아니라 RTP까지도 최대한 끌고 갈 수 있으면 끌고 갈 수 있으니까, 뭐 인터벌 피칭까지는 좀 어렵더라도 RTP 단계까지 그래도 끌고 갈 수 있으면 좋으니까 좀 그런 것들도 좀 상의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도수 치료인데, 아까 제가 잠깐 중간중간씩 얘기는 했지만 뭐 사실 트레이너가 어떤 걸 하는 것보다는 도수 치료가 뭐 하는 걸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 가지고 도수 치료를 좀 많이 봤는데, 그리고 심지어 또 실제로 저를 담당해 주던 선생님이 영어 한 분 딱 가능하신데 그분도 도수 치료사라서 제가 여쭤볼 수 있는 게 도수 치료 가능한 거밖에 없긴 했어요. 그래서 좀 여쭤보니까 일단 수술 환자가 한 몇 프로 정도 되냐 하니까 20% 정도 된다고 하고, 대부분은 이제 만성 환자예요. 수술 환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거기가 어깨 팔꿈치 전문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많긴 했어요. 대부분 다 어깨 쪽이나 팔꿈치 쪽 치료를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쪽은 어떤 수술을 하든 다 프로토콜이 짜여져 있대요. 그래서 뭐 어깨 뭐 어떤 수술을 하든 팔꿈치 어떤 수술을 하든 거기에 맞는 프로토콜이 짜여져 있어서 그냥 그거대로 진행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만성 환자는 어떻게 하냐 하니까, 만성 환자도 똑같이 프로토콜이 있냐니까 그런 건 없다. 대신에 만성 환자들은 이제 당연히 좀 토탈 바디로 좀 봐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관절이 약한 좀 제한이 있는 경우는 좀 이렇게 관절 가동술 위주로, 관절 조인트 플레이 위주로 좀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또 약화가 있고 이럴 때는 이제 좀 토탈 바디로 보는데, 토탈 바디는 뭐 알고 있는 좀 조인트 바이 조인트라던가 아니면은 좀 마이오파샤 그 경선 위주로 좀 이렇게 보면서 좀 어깨가 안 좋으니까 좀 반대쪽도 체크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라인 타고 내려가서 좀 같은 쪽 동측도 한번 체크를 해본다든지 해서 다리까지 다 체크를 해서 운동도 같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제가 좀 신기하다 하고 보니까 실제로 다 그것만 하고 있어요. 제가 첫날 수요일 날부터 가서 금요일 오전까지 계속 보고 왔는데도 다 비슷해요. 계속 그냥 그 관절 가동술만 하고. 그래서 그럼 너네 마사지 안 하냐 하니까, 마사지는 치료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조금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고, 아예 안 하진 않고 그냥 진짜 필요한 게 있으면 정말 국소적인 부위만 하고 웬만하면 그냥 가동술 위주로 한다.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 날은 아니고 그 전날 목요일 날 오후에 갔을 때는 이제 그 매니저분, 거기 우리로 치면 실장님 되는 분이 치료하는 거 그냥 들어와서 봐라 해가지고 그냥 같이 방에 들어가서 봤는데, 저한테 설명도 해주셨어요. 이제 그 허리가 아프신 분이었는데, 다리 바깥쪽으로 좀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세이크라면서 조금 위쪽 레벨에서 SI 조인트 플레이를 계속해요. 그럼 뭐 마사지 아예 안 해요. 조인트 플레이 하는데 한 10분 정도 했나? 딱 갑자기 일어나더니 괜찮대요. 환자가 괜찮다고 하고 나갔어요, 갑자기. 그리고 또 물어보니까 만약에 안쪽이 아팠다면은, 다리 안쪽으로 뭔가 이렇게 방사통이 있거나 했다면은 그 SI 조인트에서 좀 아래쪽을 좀 조인트 플레이를 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밀어서 미느냐 아니면 내려서 미느냐 뭐 그 차이라고 하긴 하셨는데, 그런 것도 좀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또 애초에 치료 시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한 명당 20분씩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에 3명, 맥시멈 3명. 그래서 딱딱딱 하고 또 끝나고 딱딱딱 계속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아무튼 치료 시간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인트 플레이만으로도 환자가 만족하고 가서 또 오고 또 오고 또 온다는 거는 일단 치료 퀄리티도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보통 매뉴얼 하면 국소 부위당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하는 게 거의 이제 그거잖아요. 근데 그냥 그 조인트 플레이만으로도 그렇게 좀 해결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제가 도수치료를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그냥 쌤들한테 이렇게 있다 정도로만 쌤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간단한 운동도 같이 하잖아요. 도수 치료를 하면서. 그거는 거의 다 PNF로 해요. 그래서 딱 보면은 하고 있는 게 PNF 아니면 조인트 플레이 2개밖에 안 해요. 치료사들이 하는 게 배드에서. 그래서 조인트 플레이 하고 좀 이 사람 움직임까지 조금 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완전 페이지 1은 아니고 조금 이렇게 넘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PNF 짧게 움직이고 또 많이 움직이고, 그거는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 것 같지만 어쨌든 그 패턴으로 계속 동작들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수 치료가 사실 더 센세이셔널 하긴 했어요, 운동보다는. 그래서 이분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좀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운동 치료도 보니까 운동 치료 돌아가는 시스템은 저희랑 비슷했어요. 이제 제가 그분의 말을 100%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도수치료랑 운동치료, 도수치료 끝나고 운동치료 하는 게 메인인데, 뭔가 이렇게 스케줄이 안 맞을 때는 운동 먼저 하고 도수치료를 한다거나 하는 게 뭐 거의 저희랑 비슷했다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거기 운동치료사들이 그냥 제가 아무래도 운동을 제가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어떻게 좀 평가도 하면서 좀 보긴 했는데,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한 분 계셨고요. 딱 4명 있었는데 정말 한 분이 정말 이분은 진짜 잘한다 딱 보자마자 느껴졌고, 대화는 못 해봤지만 나머지 3분은 뭐 그냥 그런 느낌 정도였어요. 근데 그것도 또 제가 딱 한번 여쭤보니까 운동도 프로토콜이 다 있대요. 프로토콜이 다 있는데 이제 그때 자기 트레이너 역량에 따라서 그거를 조금 더 바꾸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고 다시 또 보니까 아까 제가 4명 중에 한 분 잘하고 하셨고 나머지 3분은 그냥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 이 3분은 그냥 그 프로토콜을 시키기만 하더라고요. 시키고 보고 시키고 보고 시키고 보고 다음 끝. 그나마 좀 그 3명 중에서 한 분이 조금 잘했던 거는 그 프로토콜대로 그냥 쭝쭝쭝 하는데,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세랑 피드백을 계속 그 버발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냥 그 정도라서 뭔가 이 사람이 이 운동을 100% 이해하고 시킨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위에서 시켜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구나, 그냥. 근데 그 한 명은 이거를 조금 더 잘하려고 뭔가 생각을 했구나 정도로밖에 안 보였고요. 근데 한 명은 그 잘하셨다고 생각했던 분, 한 분은 한 동작 할 때마다 계속 피드백을 줘요, 일단은. 근데 그 정도로 할 수 있으면 내가 일단은 그 동작을 100% 이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트레이너가. 그러다 보니까 좀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그분한테. 그래서 계속 눈이 가서 보니까 이 동작이 안 되면 그 동작을 조금 더 바꾸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동작으로 바꾸고 해서 바꿔서 다시 0단계부터 설명해서 결국에는 그 운동을 이 사람이 이해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환자가. 제가 옆에서 그걸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옆에서. 근데 그 환자가 예를 들면은 이 동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은 어떤 그 단계를 거쳐서 하니까 마지막에 결국에 이렇게 동작을 해요. 그런 거 보니까 이 사람은 확실히 뭔가 대화는 안 되지만 그 딱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잘한다. 확실히 퀄리티가 좀 있다. 그래서 그분 이렇게 우리도 조금 이제 운동을 가르칠 때는 그냥 뭐 예를 들면 허리 아프니까 이런 운동, 어깨 아프니까 이런 운동은 그냥 아까 제가 말했던 그 3명이랑 사실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도 각자 스타일은 있지만 어쨌든 그 스타일을 잘 해야 되잖아요, 퀄리티 높게. 환자들도 계속 만족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내가 이 운동을 100% 이해를 하고 뭐 간단한 동작을 하더라도 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거는 추후에 다시 또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또 크게 봤던 거는 이렇게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그냥 뭐 이건 좀 신기하네 했던 거는, 모든 환자들이 자기가 썼던 기구를 바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트레이너가 여기서 운동을 시키고 자 이제 이동하시죠. 그럼 트레이너는 가요, 저쪽으로. 근데 환자는 물티슈 꺼내가지고 이렇게 닦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신기하다. 약간 그것도 좀 뭐 약간 다른 문화의 차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어쨌든 그런 거 좀 신기했고, 이제 모달리티 담당자는 없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달리티 아예 따로 실이 없었고, 그 다음에 외국인 환자들이 그래도 1시간에 한 명씩은 꼴로는 자꾸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어 하시는 분 한 분이 그분은 다 담당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분들은 영어 이렇게 제가 한 번씩 대화는 하긴 했었어요. 근데 막 소통이 잘 되진 않아서 계속 하진 않았는데, 막 아예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저처럼 약간 그냥 알아는 듣는데 말로 자기 그 의사를 표현을 못하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료사는 자기 그 환자한테 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서 아마 다 그분한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뭐 그냥 한 분 가능한 분 한 분 있고 이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해서 선생님들도 다 좀 외국어 공부를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하고 싶어서 그냥 생각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그 TSOC는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로 봤고,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계속 이렇게 원래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럼 우리 병원은 어떻게? 이건 좀 뵙기만 하고, 아니면은 또 조금 더 나가서 이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라고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서 그걸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운동 하나하나에 좀 근육의 어떤, 예를 들면은 내가 스캡션을 해서 델토이드를 강화시키겠다. 이 사람은 어버드 로테이션이 안 되니까 정격근을 강화시켜. 근데 사실 그것만 하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유튜브 보고 온 사람도 그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가르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원래도 하긴 했었지만 거기 가서 더 느꼈어요. 그래서 아까 그 한 분이 나머지 세 분과는 다르다면 그 한 분을 사실은 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저희는 그 나머지 세 명 보고 그래도 내가 낫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 한 명처럼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운동 하나 할 때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스터디 할 때 운동 많이 위주로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페이지 1에서는 이런 운동 하고요 가 아니라 페이지 1에서는 이런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을 할 때는 이런 거 또 스캡션을 하는데 스캡션 할 때는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델토이드 강화할 게 아니라 정말 스캐플라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 느낌을 이 환자가 잘 피드백을 받는지, 그게 안 된다면 내가 버발로 어떻게 피드백을 줄 건지 좀 그런 거를 생각해보는 것도, 생각해보는 게 진짜 공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동에 대한 공부를 할 때는. 그래서 좀 그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거는 좀 저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 병원을 한번 그냥 제가 작년부터 일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작년에 비하면 저희가 조금 평균 연령대가 좀 낮아지기도 했고, 또 그 격차가 크지 않아서 좀 전반적인 팀워크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사내 어떤 그런 분위기 자체도 좀 수평적인 문화가 좀 잘 형성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환자가 왔을 때 좀 따졌을 때는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치료 퀄리티는 작년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좋진 않다고 생각은 해요. 아무래도 막 이렇게 10년차 분들 계속 이렇게 있다가 저희 평균 연차도 낮아졌고 나이도 어려졌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치료 퀄리티는 좋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저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일본 갔다 온 게 좀 그냥 갔다 온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어쨌든 대표를 한번 갔다 와서 그걸 느꼈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전차가 좀 많아야 5년차, 좀 그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사실 역량을 올리기에는 사실 제일 좋은 연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도수 치료만 정말 잘 할 게 아니라 내 역량을 조금 더 키워서 할 수 있는 내 업무에 대한 바운더리를 좀 넓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도수 치료만 잘하고 매뉴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잘 가르치고, 또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스포츠에 대한 이해, 왜냐면 우리는 스포츠 정형외과로 나가고 있으니까 스포츠에 대한 이해도 넓혀야 선수들이 받을 수 있어요. 선수랑 일반인을 대하는 거는 사실 정말 다르거든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도 내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제 스포츠 선수들은 대부분의 다 그 종목에 맞는 다 메커니즘이 있어요. 특히나 야구 같은 동작들, 야구나 골프나 이런 동작들은 그 배팅 치는 거, 그 다음에 골프 스윙 하는 거, 공 던지는 거 하나하나에 대한 다 메커니즘이 엄청 잘 나와 있거든요. 논문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거 잘 이해하고 있으신 분이 몇 분 안 되시잖아요. 냉정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한번 좀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은데, 이건 제가 몽준쌤한테, 어쨌든 몽준쌤이 야구를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몽준쌤이 피칭 메커니즘이랑 배팅 메커니즘 정도는 한번 그냥 메커니즘 우리 그 선수들한테 가르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쨌든 그 트레이너이고 또 치료사들이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능 해부어나 이런 데에 좀 맞춰서 좀 피칭 메커니즘이나 배팅 메커니즘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다음에 한번 준비해서 또 기회가 되면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한 게, 또 우리가 요즘 또 많이 하는 거, 원장님 또 마라톤 좋아하시는 것처럼 러닝에 대한 메커니즘도 요즘 진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포풋이 좋냐, 아니면은 힐풋이 좋냐, 미드풋이 좋냐, 이렇게 막 논란도 조금 많이 있기도 하고, 뒤꿈치로 보통 하진 않지만 포어풋이냐 미드풋이냐 이런 거에 대한 좀 논란은 많잖아요. 저희가 또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또 같이 좀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누가 한 명 발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좀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어떤 하나의 토픽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같이 좀 공부를 해와서 누구 한 명이 좀 이렇게 리드는 하더라도 좀 토의하던 식으로, 어쨌든 논란인 거고 우리가 그걸 정의하기는 없으니까 각자의 생각을 좀 얘기하면서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를 같이 좀 얘기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같이 해봤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이건 제가 좀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지는 조금 됐고, 그 다음에 한번 그 실습 선생님도 좀 많이 왔을 때 제가 한번 하긴 했었는데, 지훈 선생님이랑 팀장님이랑 같이 테이핑. 그래서 테이핑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 그래도 한 번씩은 만져라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은. 근데 환자한테 바로 딱 하자 하면은 거의 저랑 지훈쌤이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훈 팀장님이. 그래서 선생님들도 다 연습을 좀 해서 그냥 내가 알고만 있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환자한테 좀 적용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스포츠 선수들도 오고, 또 꼭 스포츠 선수들이 아니라도 원장님이 한번 처방 내려주실 때도 있고, 또 운동 가르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저도 뭔가 단계를 올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좀 불안해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불안정성이 있다거나 할 때는 그냥 제가 테이핑 좀 해드리고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런 거 할 수 있다면은 운동 가르치실 때 뭐 조금 안정적인 운동만 해야 됐었다면 테이핑을 해서 조금 더 역동적인 운동도 같이 가능하고, 또 환자도 거기서 얻는 피드백이 좀 많거든요. 역동적인 동작을 하면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네? 라고는 좀 피드백도 될 수 있으니까 같이 좀 그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힘들 때 그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하는 사람과 그 CS를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랑. 그래서 진짜 힘들 때도 한번 이렇게 웃으면서 좀 응대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도 이제 스포츠 정형외과로 좀 가려고 하지만, 사실 여기서 선수 트레이너는 몇 명 없잖아요. 선수 트레이너를 경험해봤던 사람이나 아니면 그쪽으로 준비하는 사람이나 몇 명 없고, 또 제가 그 TSOC에서 여쭤보니까 거기에 있는 치료사는 다 그 자타, 일본 선수 트레이너 자격증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세종스포츠도 연수는 들었거나 아니면 거의 대부분 다고는 있거든요. 최소한 연수는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도 아무래도 근데 토일 연수가 진행되다 보니까 연수를 다 듣기는 어렵지만, 좀 어쨌든 그쪽으로 좀 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다짐인데요. 한마디만 조금 덧붙이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건 사실 제가 스스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저는 해야겠고 같이 한번 우리 잘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말로만 하면은 사실 저는 1등도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천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그 연습을 하고 내가 조금 긴장되더라도 마음의 준비까지 잘 해서 할 줄 알면은 환자들한테도 실제로 적용도 해보고, 제가 최근에 일본 갔다 와서 몇 명 선생님한테도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안 하면 뭐 하겠냐, 알고만 있으면 뭐 하냐 하면서 몇 명은 조금 지금 나다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조금 진짜 실천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갔던 곳이 TSOC라는 그 클리닉이에요. 일본의 지금 현재 탑이고 프레지던트, 그다음에 셜더 소사이어티의 회장이고, 이분이 이제 오픈 TSOC를 한 게 2020년에 다 했어요. 그때 나이가 60이에요. 그래서 60이고 지금 현재는 60년생이라서 65세인가? 이러시면 66세. 지금 하라주쿠 2호점 지금 내년에 오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병원을 가지고 일본 내에서는 신드롬이라고 해요. 이렇게 잘 엄청난 이제 열풍이 일으킬 줄 몰랐나. 그래서 이 로컬에서 이렇게 크게 열심히 하는 이 사람의 열정이 엄청 대단하신 분이고, 저는 이제 이분을 보고 여러 가지 느끼면서 이제 저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라스트 파이어. 결국은 한국이 책했어요. 이쪽이 이제 라스트 파이어고 이제 더 이상 불 곳은 없어요. 하지만 이분은 저희가 이제 배울 점들이 많고, 그 밑세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세대 셜더 소사이어티의 이제 한국에 지금 탑티어들 스태프들이 있거든요. 노주환 쌤 다 여기 제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용월 쌤이라고 있는데 그게 1세대고, 지금 현재 2세대 쌤들이 여기서 많이 배웠어요. 수가야.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이제 탑티어들이 수가야 쌤한테 많이 배웠던 게 옛날이고, 지금은 일본은 2세대가 없어요. 여기가 끝입니다. 그래서 스트롤링은 없습니다. 밑에 세대 의사들이 정형외과는 한국은
누구를 막 엄청 경쟁을 해서 들어가는 거라면 일본은 손 들고 들어가는 게 그냥 substation, 그러니까 분과는 손 들고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만큼 경쟁이 없고 2세대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 자체는 엄청 에너제틱하고 뭐 제가 이제 외래를 여러 가지 계속 보면서 나이가 많은데 대충 한 명도 대충 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외래가 시작해서 6시 끝나는데 환자 그 8시에 끝났어요. 그래서 3시에서 8시까지 정말 한 명 대충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야구라는 스포츠에 대해서 엄청 권위지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 여기 지금 현재도 엄청 스트러글링 하시고 마지막에 식사 자리에서도 네, 우스갯소리로 아직 나 이제 에너제틱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대단하시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아침에 운동하는데 이분도 아침 새벽 5시에 아직도 러닝 하신다고 조깅. 그래서 이게 TSOC 봤을 때 수많은 스포츠 유도 선수들, 뭐 야구 선수들, 뭐 축구 선수들 다 이제 있어서 네, 이런 이제 보호생과 같이 여기 옷을 입고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외래는 약간은 올드 패션이었어요. 뭐 이게 이제 마이크인데 환자를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전화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게 전화기로 이제 각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치료를 하자라는 것들을 자기가 직접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다 풀로 하는 건 아니고 그거를 다 버발로 미리 이제 전달을 하는 게 좀 인상적이었고 이쪽에 보면 환자 리스트거든요. 환자 리스트를 보는데 한 명 한 명 이렇게 지우는 거더라고요. 종이. 그래서 이것도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본인이 한 명 한 명을 대충 보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 좀 했고 그 다음에 선수들도 엄청 많이 왔어요. 제가 그때 왔을 때 환자분이 대략 한 100명 정도 왔었는데 선수가 거의 한 30% 정도 왔던 것 같아요. 30%만 15%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대기석이고 이렇게 환자분들은 프라이빗하게 좀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던 기시겠고 지금은 피곤해 보이지 않았지만 첫날이에요. 마지막에는 좀 내복 때문에 좀 불안할 수 있겠죠. 이게 저희가 처음에 갈 때 찍었던 거고 이게 이제 한 3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랑 동갑이고 이렇게 한번 하시다가 여기 내년에 이제 페이닥터 선생님으로 하실 예정이라고 지금은 배우고 있고 여기 손가락을 다치셨어요. 식사는 말고기 먹으러 왔어요. 되게 맛있는데 되게 맛있는 걸 먹었어요. 말고기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엄청 많이 사주셨어요. 한국이랑 좀 비슷하게 술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술을 거의 안 먹지만 술을 좋아하셔서 수술 스케줄은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구글로 그리고 하루에 한 4개에서 5개 정도 하셨어요. 그래서 잘 보면은 이게 테드 커프를 리페어하는 것들 약자라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여기 첫날 제가 봤던 게 좀 운 좋게 어드밴스먼트 때 이제 원장님들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다음 그때는 제가 이 수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할 시간을 가질 텐데 테드 커프가 터졌을 때 회전근이 터졌을 때 말씀에 쉽게 말하면 엄청 이제 커졌을 때 지금 현재 한국의 컨셉은 뭐 인공관절로 빨리 하는 편인데 지금 이제 그 전에 그 사이에 SCR이라는 수술이 있거든요. 그 수술이 원래 컨셉이었다면은 지금은 이게 어드밴스먼트 새로운 수술 테크닉으로 작년부터 들어갔다. 운 좋게 보고 왔습니다. 이걸 만들어낸 사람이고요. 그래서 일본의 젊은 스텝이 한 명이 어드밴스먼트를 해서 일본 전체가 어드밴스먼트 수술로 이미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머지는 이제 MDI, 멀티플 디렉션 인스타빌리티가 워낙 이분이 잘하시니까 방카트 리비전 케이스도 받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원래 이때 한국에 출발하는 일정이었는데 그래서 다 보고 와야겠다 해가지고 다 보고 새벽 1시에 인천공항 왔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담아봤고요. 수술방은 생각보다 좀 작았어요. 그래서 수술방도 같이 보호생과 같이 가서 한 3시간 정도 갔었는데 어드밴스먼트 하는 것들을 최대한 다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가지 찍어가지고 이게 지금 바이셉스를 텐덴시스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무튼 이쪽에서는 앵커를 이용해서 그거를 이제 바로 앵커랑 타일을 해서 앵커랑 같이 픽스를 하는 그런 보통의 텐덴시스의 수술 테크닉이라서 신기해서 찍어놨고, 제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들은 여기서 이제 적당하게 진료를 보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고, 안테리얼 체인 그 오블리크 슬링 엑서사이즈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런 컨셉과 그다음에 여기서 실제로 외래에서 이렇게 모든 풀 피지컬을 할 줄은 몰랐어요. 쉽게 말해서 어깨 환자가 왔을 때 어깨만 보는 게 아니고 어깨 환자가 왔을 때 가동 범위를 풀 체크해요. 그러니까 펠빅의 가동 범위. 그 다음에 우리가 쭉 뻗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플렉션, TL 정신의 이제 플렉션, 모든 가동 범위, 허리, 그 다음에 이 조인트, 그 다음 커드의 가동 범위, 그 다음에 SLR 테스트 같이 풀로 이렇게 딱 묶어서 하더라고요. SLR, 그 다음에 이 플렉션에서 얼마큼 가동이 있는지, 혹시 페인이 있는지, 그 다음에 펠빅의 이제 모션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숄더는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풀 피지컬 테스트부터 해가지고 각도에 따라서 브라이언을 이렇게 빠르게 하고, 월드 쪽 테스트, 스피드 테스트, 오브라이언 테스트 하고, 그 다음 특이한 게 이분이 이제 조금 배웠던 게 그 스카풀라의 스테빌리제이션. 스카풀라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언스테이블 하잖아요. 원래 립에 이제 걸쳐져 있잖아요. 안테리어 이제 세라토스 머슬로에 덮여 있고, 뒤쪽에는 이제 그 트라페지우스, 라티스 돌지로 덮여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이 어깨가 아픈 거에 모션에 파고 들었을 때 스카풀라 모션에 이제 스티프니스 이것이 같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풀 피지컬 하고 마지막에 이제 라티스 스무스 돌지를 쭉 밀었을 때 스티프니스 있으면 이쪽에 통증이 있다더라고요. 텐더니스 있는지 체크하고, 이제 밑에 위로 올려서도 쭉 올려서 이제 어덕션 풀로 어덕션 해가지고 여기 라티스 돌지를 이제 세게 눌렀을 때 반대쪽하고 비교를 꼭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피지컬 했을 때 본인이 만든 피지컬 시나요? CFL, CHL, 그 다음에 AHL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을 해서 이게 네거티브면 정상, 파지티브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스티프니스가 있다, 스카프라. 이렇게 이제 풀로 피지컬만 거의 한 3, 4분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사 두 분이 외래에서 피지컬만 따로 전문 사람이고, 나머지는 이제 오더내리고 자기만. 그래서 오블리크 스링 엑서사이즈는 다들 이제 우리 몸은 체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체인에 우리가 보면은 서비탈 스파인부터 해서 앵클까지 보면은 C스파인은 스테빌리티, 럼바 스파인은 스테빌리티, 소라식은 모빌리티를 담당하고, 리도 스테빌리티 이렇게 이제 각각의 이 체인으로 약간의 무조건 스테빌리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도 모빌리티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이 각각의 체인이 상호적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안테리어 체인이 있고, 그 다음에 후방 체인, 전방 체인이 있고, 그 다음에 사선 체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블리크 슬링이라는 거를 안테리어 오블리크 슬링이 있고 포테리어 오블리크 슬링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 안테리어 오블리크 슬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야구라는 동작 자체가 안테리어 오블리크 슬링 엑서사이즈 워낙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다시 필드를 가는 시간을 간단하게 한다면은, 우리가 공을 던질 때 공을 던질 때 카킹 페이지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액셀레이션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결국은 각각의 동작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거를 각각 이제 분석을 해서 엘보 프랙션 언제까지, 그 다음 숄더 익스턴로테이션 언제까지, 그 다음 맥시멈이 됐을 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액셀레이션 되면서 인턴로테이션이 어느 정도까지 끝까지 작용한다, 엘보 익스텐션이 언제까지 작용한다, 그 다음에 숄더는 조금 더 오래 작용한다, 숄더 프랙션도 끝까지 작용하고, 리스트 익스텐션은 그 전에 끝난다. 그러니까 원위부는 좀 빨리 끝나고, 쉽게 말해서 근위부는 좀 오랫동안 펑션을 작용한다. 그 안에서 이제 숄더만 있는 게 아니겠죠. 허리도 있고, 그 다음에 골반도 있고, 그 다음에 무릎, 허드 다 이제 상호작용하는 그런 어덕터 머슬들도 다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안테리얼 체인이라는데, 이 안테리얼 체인 머슬들을 우리가 한 기능을 생각해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이제 스테빌리티. 당연히 우리가 걷고 할 때
우리가 걸을 때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걷지 않죠? 그래서 반대로 걷죠. 반대로. 네, 반대 이제 펠비스가 이제 어덕션이 이제 되면은 이제 반대로 여기가 이제 체스트 위쪽이 수축을 같이 반대쪽이 수축을 해야지 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오블리크 스윙 엑서사이즈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평소에 걸을 때 아니면 조금 뛸 때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코어 쪽에 스테빌리티를 당연히 담당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로테이셔널 엑서사이즈를 할 때는 뭐 야구 또는 이제 스윙을 하는 동작들 골프나 뭐 테니스 모든 동작들에서는 우리가 이제 네 발로 걷는 동물이랑 인간이 직립보행이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게 이런 로테이션이 가능한 거죠. 로테이션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힘이 100이면 로테이션을 하는 힘을 서머리제이션해서 결국은 합쳐서 100을 쓸 수 있는 파워가 이제 150, 200까지 우리가 더 모을 수 있다라는 것이 로테이션 엑서사이즈의 핵심이고 각각의 이제 스윙 포지션에서는 이런 근육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겠죠. 사선으로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세라페 이펙트라고 하는데 세라페 이펙트가 잘 아시겠지만 롬보이드나 셀프 안테리어나 익스터널 오블리크, 인터널 오블리크 이 골반하고 그 다음에 숄더 이제 클라비클, 서비클까지 이게 다 응축이 되면서 무에타이나 아니면 복싱이나 아니면 그런 스윙을 하면서 힘을 최대한 순간적으로 임팩트를 세게 내야 되는 스포츠에서는 이 세라페 이펙트가 도움이 당연히 이제 작용하고 그거에 대해서 야구도 하나의 그런 세라페 이펙트가 당연히 특히나 타자들, 투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응축된 힘을 만들어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서머리제이션을 할 수 있게 결국 이제 하는 게 이런 세라피 이펙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골반까지인데 이제 골반 밑에 이제 어덕터 머슬까지도 같이 다 이용해서 힘을 최대치로 모아서 한 방에 큰 힘을 더 이제 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워킹 투게더죠. 세라피 이펙트를 찾아보면은 이제 머슬 워킹 투게더 투 프로듀스 포지션 반대쪽에 리케이지의 펠비스 리케이지랑 펠비스의 반대쪽에 있는 힘을 최대한 이제 모아서 최대치의 에너지, 발리스틱, 그러니까 이제 탄성 운동을 최대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다. 스로잉, 키킹, 스윙 이런 동작들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근육이 필요하냐라고 이제 생각했을 때는 익스터널 오블리크, 인터널 오블리크, 그다음 어덕터 컴플렉스 이런 근육들이 반대쪽 사선으로 쭉 타고들어서 그 다음에 어덕터, 압도미널 파셔도 같이 그 안에 당연히 이제 그 센터 라인에 힘을 응축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고 그래서 결국 이 녀석들 근육은 어디에 모이느냐 했을 때는 심피스, 큐비스로 타겟 포스가 다 이제 응축돼서 힘을 최대치로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스윙 동작, 골프, 타격, 공 스로잉 모든 동작들이 다 이제 심피스, 큐비스로 타겟 서머리제이션. 그래서 우리가 포스테리어 오블리크 스윙은 약간 스테빌리제이션의 목적이라면은 안테리어 오블리크 스윙은 스테빌리제이션도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서머리제이션, 그러니까 힘의 응축을 포스를 응축시키는 중요한 사선 체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런 모든 농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스포츠는 이게 일단 기본 모든 회전 운동이 나와요. 테니스, 야구, 미식축구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운동하는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본다면은 훈련하는 거겠죠. 친구들 이제 지금 버티기고 여기서 이제 속도를 서서히 올릴 수 있겠죠. 이런 운동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이런 운동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선수들이 왔을 때 야구 선수들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가동 범위가 나고 이 사람들을 뒤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끌고 갈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블리크 스윙 체인 엑서사이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운동의 스텝입니다. 이런 운동을 해서 모든 근육들을 사선에 있는 배치된 근육들을 얼만큼 내가 효율적으로 내가 이제 사용할 수 있을지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스포츠가 있지만 그 중에서는 그 병원은 어떻게 보면 야구에 좀 더 초점이 돼 있었고 이렇게